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협회 ENR 평생교육원 김정미 원장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다 생각했는데 다시금 낮에는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여전히나 땀을 나게 하는 날씨입니다. 곧 쌀쌀해지겠죠? 시청자 여러분, 연일 부동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뉴스와 더불어서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있는데요. 사드 배치 문제도 있지요. 지금 우리가 이 시청하시는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생각해야 될 고민들이 이렇게 부동산 대책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강화 대책인지 규제 강한지 규제 완한지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책을 냈을 때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며 어떻게 시장 흐름에 맞춰야 할지 그런 부분들이 참으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사야 할 시점인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임차인으로 머물러 있어야 할지 가계대출 관리 방안이 발표가 되었지만 여전히나 왈가왈부하는 면이 있어서 오늘 그런 면들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나 시장에서 수익형 부동산이 많이 끌어오르고 있죠. 최근에 분양되는 부동산 가격 또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기 좋은 강남아지만 함께 역시나 소액으로 목돈 마련할 수 있고 부동산 성공 투자 비법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V를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시다면 전화번호 쉽죠? 참 쉽죠? 02-316-0000입니다. 02-316-0000 수시로 연락 주셔도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성공 투자 비법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좋은 강남 아줌마와 함께 오늘도 13강 성공 투자 비법 열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역시나 13-1강은 부동산 팁과 사례로 시작을 해보겠고요. 13-2강 시간에는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약 발표를 해도 불붙을 지역이 있고 누군가가 투자를 안 해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경기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더군다나 아무 곳에서나 아무 투자처를 선정해서 실행에 om기지는 않겠죠. 반드시 실행에 옮길 지역, 고로 불붙을 지역을 관심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13-3강 시간에는 화끈한 매물로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생각의 폭을 좁힐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정리를 2003년에 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유치원 정리를 하고 그때도 몸이 아파서 그만두었는데 그때는 어린아이들을 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올림픽공원에서 놀던 아이가 갑자기 없어졌다고 했죠. 이렇게 아이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집니다. 눈의 시야에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 보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살피다 보니까 한 명도 아니고 100명 이상 되는 아이들을 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병이 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적게 되었고 그러면서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누군가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부분을 누군가를 잘못 만났어, 잘못 만났어 하고 남 탓을 하다가는 결국 남 탓이 내 탓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애고 두려움을 극복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500만 원 남은 것으로 활용을 잘한 거죠. 활용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차이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스스로 뭔가를 가게를 한다거나 뭔가 내가 그동안에 집에서 살림했는데 내 반찬이 맛있다고 해서 식당을 차리거나 이런 경우 큰 낭패를 본 경우가 많습니다. 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도 몇 년에 한 번씩 간판 바꿔라, 몇 년에 한 번씩 음식 바꿔라 이런 부분들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손해볼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나마 투자에서 안정적인 부동산을 택했다는 게 정말 잘했다, 하늘이 도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갖고 제가 시작을 해서 강남의 아파트까지 매수하게 됐고 또 팔고 지금도 또 매수했더니
불과 2, 3개월 만에 얼마가 올랐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뭐 하나 벌기가 어렵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버는 건 만만치 않죠. 그러나 한 달에 500만 원 1년이 되면 6천만 원인데 그 6천만 원을 고스란히 모을 수도 없는데 아파트 가격은 2, 3개월 만에도 6천만 원 정도, 7천만 원 정도 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투자를 부추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투기를 해서 오른 게 아니라 어떤 시기에 의해서 몇 년이 지났을 때 금액이 상승하는 폭을 따라갈 수 있는 건 부동산뿐이라는 건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참고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어떻게 불려야 할지를 이 시간도 김정우 위원장을 찾아주셔서 상담을 하신다면 제가 조금이나마 그동안의 경험으로 토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일반적인 것보다는 그림을 그렸는데 약간 좀 이상하게 그리긴 그렸습니다. 뭔가 떠올리긴 하겠죠.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본다면 지금의 경제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기 상황이라보다는 경제 어떤 흐름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의 경기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어떤 개발호재인데 개발호재 중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꼭 이루어질 개발호재로 선택을 법을 좁힐 필요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정부의 바로 정책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부동산의 가격의 변수 요인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마 제일 크다고 볼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곤두박질 쳐서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정부 정책, 개발호재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정부 정책에서 밀려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의 정부 정책이 최근에 발표된 게 있는데 이 정부 정책이 놓고 정말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왈가왈부. 뭐 이렇게 쓰나요? 왈가왈부. 왈가왈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왈가왈부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도대체 정부의 정책은 크게 규제 완화와 규제 강화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너무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에 있고 또한 이상적인 어떤 청약 통증이라든가 분양시장의 이상적인 기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대책을 발표하자.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추가 공급을 줄이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가계부채를 줄이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규제 강화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규제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는데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규제 완화야. 공급을 축소한다고 하니까 집값은 오를 거야 라는 반응 때문에 연일 이게 발표되자마자 모델하우스 미분양 아파트조차도 거래 건수가 20, 30건 이루어지고 있고요. 줄을 서도 일자로 쓰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줄을 쓸 수 있는 리을자로 줄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책은 결론은 그러면 규제 완화 정책이다라는 시장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집값이 더욱더 상승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부의 어떤 발표에 대해서 그래서 누가 이거를 책임질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에서는 내가 공급을 축소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58% 정도 축소한다고 그랬나요? 몇 프로 정도 축소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축소를 한다 하더라도 2, 3년 후나 반영된다. 그러나 지금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설정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냐 내가 잘했냐 이렇게 알가할바는 문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시장에서 받아들인다는 거는 수요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입장에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점점 인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금리가 인하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은 은행에 넣어놓을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함정이 되겠죠. 은행에 넣어놓을 수 없으니까 이 돈을 뭔가를 굴려야 돼요. 굴리지 않으면 안전부절하죠. 나 이거 어떡하지? 이거 넣어놓아봐서 그럼 깎아먹고 살아야 되나? 제살 깎아먹기 싫어 은행에 넣은 돈도 쏠랑쏠랑 빼먹어야 되나? 옛날에 이자를 타서 생활했는데 이런 불안감 때문에 결론은
어딘가에 투자해야겠다.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팽배화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정책에서 어떤 대책을 발표해도 지금은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계속 매매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다만 작년에 매매가 상승이 한 3.4%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0.68 정도밖에 상승을 안 했기 때문에 상반기 작년보다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은 낮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워낙 언론상에서 떠들어대는 것 때문에 너무 오른다는 소리 때문에 나만 안 사면 너무 높은 가격에 사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또 하나 불안한 거는 왜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지 그 생각을 하면 이거예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일반 주택들을 전부 다 민간 기업에서 사들인다는 거예요.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일반 분양분을 사들이고 있다. 이 소리는 뭐예요? 결론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이 사라지면, 물건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자는 찾겠고 공급은 줄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사람들은 살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의 시장은 투기자의 어떤 수요자도 있지만 실수요자의 시장이에요. 실수요자들은 전세가 깡통 전세라는 어떤 불안 심리들도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결론은 빚을 내서 내가 전세로 사느니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생각들이 팽배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만이 어떤 움직이는 시장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결론은 지금은 저금리가 가장 큰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심리입니다. 심리에 의해서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수세로 돌아서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전부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2017년과 2018년 입주 물량은 굉장히 많다고 했습니다. 입주 물량이 37만 호가 넘고 36만 호가 넘어서 2년간 73만 호가 넘는데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 분명한 거는 집을 못 들어가는 사람도 생길 수도 있고 대출을 못 갚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집값은 어디로 뛰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 안정적인 거는 되는 지역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셔야 할 거는 싸다고 내가 불안해서 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대로 잘 알아보고 사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집값은 떨어지는 곳이 있죠. 대구나 울산 지역 이런 몇몇 지역들은 집가격이 수요자가 있어도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런 거에 힘올리지 마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정말 될 지역에 투자하는 게 좋으십니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내가 예년에 부동산에 투자해서 손해만 봤어. 나는 부동산 투자하면 손해만 보는 사람이야. 나는 부동산하고 연대가 안 맞아.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그냥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합리화는 잘못된 기준이고 잘못된 판단이에요. 이걸 보셔야 돼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번번이 실패했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된 투자 습관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지는 않는지 잘못된 투자 방법을 따라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돈을 못 벌었다면 자기 판단에 의하지 마시고요. 결론은 전문가를 찾거나 전문가한테서도 여러 전문가가 하다 보면 또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싸다고 들어갈 곳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생각해 보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움직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황금알을 낳는 지역 분석은 역시나 뭐라 그랬어요? 불붙을 지역 분석. 민간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줘야 합니다. 민간 투자자들이 사업성이 안 나오면 결론은 투자를 안 하겠죠. 그래서 사업성이 있는 지역을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고 지하철이 뚫리는 곳은 특히 더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겠죠. GTX나 또 STX라든가 이런 수서역. 그죠? 아주 수서역에 KTX 대신에 STX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설 노선 올 연말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내년 초에 삼성동이라든가 역삼동에 본격적인 가격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하나는 내년 초에 100만 평 지역 특구 지정을 해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는 곳도 양재동도 내년 초에 발표를 한다고 하죠. 이런 지역들은 불붙을 지역이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지역이 조금 더 가격이 간다 하더라도 실투자금은 똑같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피역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도 나는 모르겠어 하시는 분은 구체적으로 1:1 상담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수요일에서 쭉 이어져요. 그래서 개인 상담을 해드리는데 반드시 예약제입니다.
02-316-0000으로 전화를 사전 예약을 반드시 하시고 오셔야 제가 1대1 상담을 해드립니다. 상담자가 많기 때문에 그냥 찾아오시는 분들 잘 못 해드릴 수가 있어요. 양해를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교대역 1번 출구에서 바로 1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출구 나오셔서 바로 1분 거리에 있고요. 02-316-0000으로 전화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화구나 매물 분석해드리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가보겠습니다. 일단 역삼역에서 도보 3분이라는 거에 그러나 지하철 2호선만 있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바로 신분당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9호선. 서울에서 황금노선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바로 2호선과 9호선입니다. 신분당선 라인을 치고는 상권이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라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지는 9.98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29.72제곱미터입니다. 방 하나, 욕실,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5층 중에 3층, 2017년 5월에서 6월 준공 예정이고 임차인이 입준 날이 매매 잔금이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매매가입니다. 1억 9,500만 원. 지금 최근에 어디서 오피스텔을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대지 지분은 더 크고 금액은 낮은 매물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거 발표는 싱글 역세권이지만 이 매물은 트리플 역세권이라는 것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희소 가치가 있다. 그리고 대로변에서 가깝다. 전철역은 3분이지만 대로변에서는 바로 1, 2분 거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대로변에 가깝기 때문에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첫 번째 거의 나타나는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집은 무엇이 유리할까요? 임차인 놓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공실률의 위험에서 적어질 수 있다,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과 총 3개동에 이거는 48세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아파트도 큰 게 좋지만 다세대도 약간은 웅장한 걸 또 좋아하시는 분 있죠. 그래서 웅장한 단지형 다세대라는 거, 상업지와 가깝다라는 거, 영원히 공실률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트리플 역세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테헤란로 국내 최대 업무단지와도 굉장히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강남역 하면 하루에 유동인구가 100만 명 정도에 이를 정도로 정말 특화된 지역이죠. 몇 년간 1위 자리를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보이면 학원가하고 다 있는데 최근에 강남구청장이 발표한 게 있습니다. 바로 타임스스퀘어 광장으로 한국의 타임스스퀘어 광장으로 만들겠다. 결론은 여기가 강남역 주변에 간판들을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외국에 뭐 차이나타운이나 어디 가면은 간판들이 삐까뻔쩍하면 그것만으로도 관광의 명소가 되잖아요. 그런 거리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밀어주겠다고 하니까 지금보다도 관광 명소로 더 자리 잡을 수 있겠죠. 세계동으로 올라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는 구조로 바로 지어질 부분입니다. 특히 내부에 빌트인 냉장고도 설치가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옷장도 설치가 됩니다. 세탁기 다 들어가고 정말 빌트인 냉장고가 들어가느냐 옷장이 들어가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품격이 달라집니다. 고퀄리티로 변하겠죠. 이러면 세입자들이 다른 금액이라면 똑같은 아마 경기가 어려울 때도 이 물건을 먼저 선택할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한국판 타임스스퀘어로 변화되는 거리가 된다면 한 번씩 가서 보고 싶겠죠. 그 다음에 그 새해 타종할 수 있는 곳으로도 만들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종로까지 나갈 필요도 없다고 보여지고요. GBC 센터가 지금은 실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지금 3종에서 상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있겠고 영동대로 지하 통합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모든 지하철 타기가 수월하면 사람들이 더욱더
몰릴 수밖에 없죠. 지하 도로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상권을 활성화시켜서 대나처럼 밝은 거리로 만들고 문화시설까지 들어가고 한류 체험의 공간으로 만든다고 하면 정말 볼만한 장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 매물은 강남역에 가깝고 테헤란로에 접했기 때문에 두루두루 향후적으로도 난 저기 살아도 정말 괜찮아. 실수요자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세입자 굉장히 품격 있는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기원 근처에 있는 매물이 처음 나온 매물이기 때문에 더욱더 희소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롯데 칠성이 바로 본격적으로 시도가 된다면 삼성 본사 들어왔을 때 금액 많이 올랐다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롯데는 1.5배입니다. 삼성타운에. 그렇게 되면 불보듯 뻔하죠. 우리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적합하다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매매 가격이 상승을 저절로 이루겠죠. 왜? 월세 수요자로 바뀌는데 결론은 월세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매매 가격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 롯데가 가장 큰 역할을 미칠 곳이 바로 이 역삼동 매물지입니다. 매매 금액이 상대적으로 지금 이 평형대가 어디 오피스텔이 굉장히 높게 분양이 됐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5천 정도는 저렴한 편이고요. 매매금액은 1억 9,500이고 전세를 놓으시는 1억 7,500에서 1억 8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빌트인 냉장고 옷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욱더 높게 받을 수 있는 매물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전세시는 2천만 원 그러나 더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투자금 줄 수 있겠죠. 보증금 2천에 월세 90만 원 예상해 본다면 대출액 활용해서 실투자금 7,050만 원으로 이자를 내고도 그래 한 50에서 55만 원이 남는 매물 역삼동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역삼동 매물 궁금하시다면 02-316-0000입니다. 두 번째 매물 양재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아까 트리플 역세권처럼 똑같이 트리플 역세권인데 다만 도보 6분 거리인데 이 6분 거리에 연연해 하지 마세요. 버스로는 1분 거리에 있고 바로 양재동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RNCD 단지잖아요. RNCD 연구 단지 조성하는데 바로 눈의 앞에, 코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철을 중요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트램의 어떤 라인에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총 5층 중에 2층밖에 안 남았어요. 2017년 1월 예정이고요. 매매가는 2억 8,500만 원으로 지금 토름에 비해서 얼마 정도 싸요? 3, 4천이 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통상권 발달돼 있어요. 양재역 부근에는 공공시설도 많지만 또 LG전자연구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굉장히 또 블랙야카라고 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이 발달한 지역이라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상가밀집지로서 희소가치 있다. 제가 방송 3년 만에 여기 매물을 처음 들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밤에 퇴근해서 바로 하나로마트 이용하기도 1분 거리에 있어서 굉장히 좋다는 점입니다. 서울시에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양재 IC부터 잠원 IC, 한남 IC까지 지하화 개발이 된다며 지금도 공원이 굉장히 풍족한 곳인데 강남에 공원이 있어요. 깜짝들 놀래죠? 공원이 들어선다며 다른 지역에 공원 들어서면서 가격 많이 상승했죠? 뻔할 겁니다. 그러니까 발표 전에 먼저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내부에도 빌트인 냉장고 옷장, 조명까지 다 신경 써서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현대, 약간 유럽식 스타일의 어떤 타일 이런 것도 다 붙일 생각으로 들어와 있고요. 화장실도 굉장히 고급스럽다. 현대스럽다.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그런 모양입니다. 현무암과 증거 판넬과 스톨 마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대림건설 다녔던 어떤 저 갑장이죠. 친구한테 물었어요. 어때요? 스톨 마감 어때요? 그랬더니, 스톨 마감 비싸죠? 이러더라고요. 스톨 마감으로 마감된다는 것도, 단열 처리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건물을 지을 때 거의 한 6천만 원 정도가 비싸게 건축자재비가 들어가는 걸로 단열재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갈 매물입니다. 저는 이 매물이 완공이 된다면 더욱더 많이 사랑받을 수 있을 매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RNCD 조성은 계속 뉴스에서 언론으로 나오는 부분과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파이시티 부지에 복합시설이 들어선다는 것도 향후에 롯데 칠성 부지에 롯데 타운이 형성되는 것과 똑같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파이시티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본격적으로 정말 인구 유입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3베이 구조입니다. 3베이 구조의 양재동 매물 2억 8,500만 원이고요. 전세로 놓으시는 2억 7천에서 2억 8천만 원까지 이렇다면 1,000만 원에서 1,500 정도 투자할 수 있는 매물입니다. 보증금 3천에 월세 110 정도고요. 이 매물은 나 돈이 없어요. 정말 불리고 싶어야 하시는 분들, 불리고 싶으신 분들 양재동 매물 선택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오늘 두 가지 매물 많이 보셨죠? 또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도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죠? 그러나 모르시는 분들 역시나 참석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아시죠? 02-316-0000입니다. 오늘 역삼동 매물과 양주동 매물 둘 다 소액 투자로 가능한 매물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향후는 수익형 부동산이 살아남는 대세의 상품이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이 좋은 아줌마 김정미 원장이었습니다.